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첫째, 어민들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 그리고 내년에 축산농가 지원사업 자부담 40%로 높이려고 하는 방침을 현행대로 유지의 20%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약속하셨고, 정부도 지난달 20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업 재편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17일 국회에서는 여수 국가 산단 및 지역경제 해상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전남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국가 산단 활로 해법을 찾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촉구합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채 해상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예, 국장님. 네. 올해 여름이 그래도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내년을 전망하는 암담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전남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해양어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 위태롭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 수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수온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전남의 경우 고수온 특보 지속 기간이 2017년 32일에서 지난해에는 71일로 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상 양식장은 고수온의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요, 2017년 1억 원에서 작년, 지난해에는 57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기온 현상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예측입니다. 거기에 어촌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해상 양식업의 앞날 어두운데요. KBS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악화인류를 걷고 있는 양식장 환경을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우럭치어를 가두리 양식장 밖으로 풀어줍니다. 양식장 밀집도를 줄여 물고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상기온에 고수온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올해 여수에서 양식어가 8곳이 긴급 방류를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치어 구입비라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도 그 고수온을 넘어오면서 치어가 많이 죽다 보니까 올해도 고수온이 올 거라 보고 그냥 치어를 좀 방류하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고수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남 남해안 지역 고수온 특보 지속 기간은 71일로 2017년보다 2배나 길어졌고, 올해 첫 고수온 특보는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빨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수온 재해보험은 특약사항으로 어가들은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솟는 사료값과 전기요금 역시 큰 부담입니다. 한 상자당 단가를 따지면 생사료 기준해 가지고 옛날에 20한 2, 3kg 되던 게 10,000원대 이하였는데 지금 20,000원대가 돼버렸습니다. 거의 뭐 200%가 오른 거죠. 고수원 피해의 경영 비용마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달 기준 전남의 우럭 출하량은 306톤, 지난해 대비 26%나 줄어들면서 도매 가격은 30% 치솟았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폭염으로 인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고수온으로 인해 어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치어를 방류하는가 하면 바닷속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소 발생기나 액화산소 공급 장치를 가동하기도 하고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올해 고수온 같은 이상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양식 수산물 재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광일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저희 도내 고수온, 저수온,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850억 원 정도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10월까지 지속된 고수온으로 인해서 57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금년에는 저수온으로 인해서 한 8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고수온으로 인해서는 최근까지 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예, 최근 3년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실보험 지원 현황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22년에는 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 23년부터는 고수온 같은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1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 고수온 피해로 약 122억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피블락 즉 우럭 같은 어들은 고수온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서 합니까? 아니면 특약에서 합니까? 특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품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피볼락 같은 어류는 고수온으로 인한 보장은 특약 가입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의류 양식 어가에서는 갈수록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정작 특약을 가입하지 못해 많은 어가에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현재 어민들은 의류 등에 대해서도 고수온을 주계약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긴 해요. 주계약 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보험사와 좀 계약을 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이상 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 등을 특약이 아닌 주 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돼서 주 계약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어민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류, 고수온 피해를 좀 주 계약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해요. 네, 너무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 국장님도 여러 번 겪어보셨죠? 예, 제가 여수지역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 거제 통영 지역은 어떻게 양식수산물 재보험을 지원하는지 좀 살펴봤는데 국장님, 네. 경남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경남에서는 이제 금년부터
지방비 부담을 85%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또 주 계약에서 그 지원 한도를 700만 원으로 정하고, 주 계약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특약은 지원 한도를 해제해서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약이 엄청 보험금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남은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반면 네. 경남은 작년 80%에서 올해 5% 상향해서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전남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차이가 있어요. 양식 수산물 재보험 지방비 지원에 따른 전남과 경남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어요. 표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3억에서 5억 정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가 농가들이, 전남의 어민들은 3억 원 보상을 받을 시에 약 1,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5억 원 보장 시에는 약 3,4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는 똑같은 3억을 보장하는데도 보험료는 전남의 절반 정도인 8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5억 이상 보장 시에는 전남보다도 2,100만 원이 줄어든 1,3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더욱이 양식수산물 재보험은 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죠. 예. 그렇다 보니 1년 기간으로 갱신하는 보험을, 그것도 경남의 2배나 되는 금액을 납부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결국 특약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고 해서요. 국장님, 우리 전남 어민들이 옆 동네 보험료 보면 분통이 터지고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전남은 총 그 지방비 지원 규모가 64억 원이고요. 경남은 27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까 대규모 어느 정도 대규모 어가는 통영보다는 저희들이 지원이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3억 미만 우리 중소규모 양식 어업인들은 한 70% 해당되는 70% 정도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적정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규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이 어가가 적어서 우리보다 금액 총체적인 금액 면에서 적다고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어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은 전복이라든가 해조류 다양하게 양식 품종이 있기 때문에 지원 한도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종들은 주계약 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김, 다시마, 전복 주- 같은 경우는 주 계약과 특약을 다 합쳐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료의 고수원 피해를 주 계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보험 개편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보험료 지방비 지원 비율을 경남처럼 주계약, 특약 각각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양식어가에서 적극적으로 특약에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주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방비를 낮춰서 이것을 지원 한도 재조정해서 그 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그 대규모 그 자연재해에 의한 보험료 할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업인들한테 좀 제외된다고요? 할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은 안 하게 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된 문제라서 우리 전남도에서도
면밀히 좀 살펴보고 고민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양식 의가들은 기후 위기와 가장 맞닥뜨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양식 의가 어민들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소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최소한의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하고 특히 무등일보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서남해안 갯벌의 사질화, 이 사질화가 모래화돼 간다는 그런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질화는 본래 진흙 갯벌이 모래 갯벌로 바뀌는 현상으로 갯벌의 생물 다양성과 기능을 크게 위협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 등으로 해류가 바뀌면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서 생물 감소와 어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신안, 완도, 무안 일대 갯벌은 진흙 성분이 급격히 줄고 모래 성분이 늘어나서 갯벌 생태계가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풍부했던 갯지렁이류가 사라지고 일부 종만 남는 등 생태 다양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군, 갯벌 정점 분석, 식재 복원 등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책 반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행 갯벌법과 복원 전략상 지자체도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서남해안 갯벌의 질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부와 함께 깊이 토론하셔서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갯벌 복원에 협력해 주실 거죠?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양 생태계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해양 그 갯벌 체계적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갯벌이 많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우리 전남이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기층을 위한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관련입니다. 우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안전시장 안상현입니다. 기후 재난은 매년 반복되는데 여전히 풍수해 보험 가입은 저조한 상황에 대한 보도입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런 기후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는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가입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돼요. 뭐 포함인 거예요? 가구, 전자제품 다 해서 그 정도 가요. 이렇게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어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많아야 300만 원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있지만 피해 주민 대부분은 보험의 존재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침수가 잘 되니까 보험에 한번 가입해 보실래요? 이런 권유는 못 받아가지고. 정부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80제곱미터 주택 기준 연간 보험료가 2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의 주택 가입률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와 공장은 가입률이 10% 안팎으로 낮고 최근엔 하락세까지 보입니다. 홍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근 자부담률이 30%에서 45%로 늘면서 경기 침체 속 보험료 증가를 부담으로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보험료를 받으면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보험을 드신 분들은 이제 피해만큼의 보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평균 570억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지난 8월 3일에 무안과 한평을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 시간당 14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도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 상인에 대한 수재 의연금 우선 지원과 풍수해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피해 보상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었습니다. 실장님,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앞에서 모두가 풍수해 보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남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께서 전남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남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약 한 13만 7천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6만 6천 건이 가입을 해서 48.6% 정도의 가입률인데요. 물론 이건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전국 평균 주택이 33.6%인 것에 비해서는 우리 도 주택 가입률이 48.6%로 그나마 좀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한번 올려주시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우리 전남의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 대상자는 22년 대비 작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전체 대상 가구 13만여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22년에는 4만 1,406건이 가입했고 23년에는 4만 1,081건, 24년에는 4만 23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차상위 계층도 보면 22년에 14,619건에서 23년 12,853건, 24년에 11,349건으로 역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비닐하우스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풍수해 보험만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부담률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2.96%,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는 21.6%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77%에서 87%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70% 지원이라는 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돼서입니다. 그럼 국비 비율이 50%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20%는 지방비입니까? 나머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소유자일 경우에 이제 개별 계약으로 일반 소유자일 경우에 총 국비가 46%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가 9% 지원됩니다. 그래서 55% 지원되고 개인 부담이 45%가 되고요. 만약에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해서 87%가 지원되고 개인 부담은 12.9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약간의 국비 지방비 부담률이 찹니다. 그 일반 대상자는 가입이 좀 대폭 증가한 반면에 취약층 가입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네. 우리 도에서 네,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실제 지역민들에게 물어보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만큼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 보험료의 70% 이상이 지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가입을 유도하면 그만큼 가입률도 상승하는데 갈수록 가입률이 떨어져요. 신경을 좀 안 쓴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이광일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2022년에 차상위와 기초수급자 합해서 5만 6천 건 정도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5만 1,500건 정도로 상당히 좀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는 5만 2,136건으로 소폭이나마 지금 상승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게 올해 들어와서는 좀 그렇습니다. 올랐어요? 저희가 조금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의 어떤 관심, 그다음에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돼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여수 지역만 좀 보더라도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가입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여수는 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가입 건수가 4,179건에서 23년에 4,089건, 24년에는 2,700건으로 2,720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22년 1,850건에서 23년에는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779건, 이고 24년에는 421건으로 22년에 비해 4배 이상 떨어졌어요. 여수처럼 인구도 많은 지역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좀 살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금 먼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을 가지고 우리 도가 적극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수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가입자가 58.5%,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41.5%인데 이거는 도 평균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 평균은 일반이 25%,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75%인데 여수 경우에만 특별히 좀 일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좀 특별한 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세를 좀 살펴봤더니 방금 이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감소를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그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22년에 4,179명이었는데 3,800명까지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차상위 계층도 22년에 982명이었는데 지난해 42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7월에 지금 595명으로 또 상당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수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률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서 담당 부서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좀 제기하면서 전남의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제로를 좀 고민했었습니다. 네네. 전남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료 자부담 없이 모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었죠. 예. 현재는 재해보험지구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보험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답변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금액도 좀 크지 않는데. 예, 그 안 된다는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네, 안 된다는 시간이 말씀보다는 지금 행안부의 지침상 자율 방제의 체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 부담률을 8%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까지는 일단은 법이 8%에는 안 됩니까? 지침에 지금 8%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장님 답변대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자율방범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적어도 자부담 8%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면서 실제 그에 대한 대책은 재난의 피해 정도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당장 생활비를 고민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1, 2만 원의 보험료 납부마저도 망설여지는 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고작 몇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몇만 원이 풍수해로 인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부담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난의 위험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무안 한평 지역에 내렸던 극한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역민들의 풍수의 보험 의무화와 보험료 국비 지원 등을 지역 국회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이 풍수의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상황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좀 지방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자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시죠? 네,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재난 모두에게 오지만 피해와 복구에 드는 고통은 결코 똑같은 무기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해보험, 자연재해는 특히 주거 환경에 취약한 저소득층 등에서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풍수의 보험료 전액 지원을 우리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지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우리 전남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전형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도 개선과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네요. 다음 박연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 박연식입니다. 국장이 올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환풍기와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등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염 일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30일에서 2025년 64일까지 좀 증가를 했고요. 가축 폐사도 2020년에 약 18,000마리에서 지금 약 2024년에 약 33만 8천 마리 정도 폐사가 돼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 사업은 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부터 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그다음에 이제 단열 단열 도포 개선제, 환기 시스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전남도에서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축산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피부로 느낀다는 축산 농가들의 볼멘 소리가 좀 있어요. 자, 전남의 축산 농가는 1만 9천 호에 달하는데 지원받는 보존금은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실제로 폭염의 효과가 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농가당 150만 원 정도로 닭 사육농가 1개월분 사용량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축사 지붕 열차단제 지원 사업은 보조율이 70%이지만 농가당 보조금은 140만으로 한정돼 있어요. 열차단제는 축사 지붕에 충분히 도포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조금보다 몇 배 많은 자부담을 들여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은 재난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그나마 폭염은 예견되는 재난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예산을 대폭 좀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장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 지사님께서도 이 가축 폭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셔 가지고요. 2020년에 약 7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86억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폭염 피해 대응 위한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지금 이와 유사하게 아니면 좀 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늘리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축산농가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폭염이기 때문에 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예산을 썼는데 예.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하신다면서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예산은 본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또 예산에 올해까지 이 예산을 자부담이 20% 자부담을 했고 또 100% 지원을
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이걸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이 40%를 자부담으로 늘리겠다, 이런 그 방침이 세워져 있는, 올해처럼 가금류 같은 경우에 이 한 700톤에서 900톤 사용을 했는데 올해 지금 900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900톤을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지금 20%인데 이걸 20% 좀 그대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40%가 아니라 20%로 좀 그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80%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변경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 지금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에 대해서 본예산을 세우지 왜 예비비를 세우냐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고온의 경우에는 이게 일상화된다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보시면 알다시피 좀 줄어들었어요. 고온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올해처럼 그 예비비에서 갖다 써서 자부담이 줄어 20%에 그쳤는데 이걸 예비비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지금 40%까지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그걸 좀 잘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걸 40%가 아니라 20% 그대로 예비비를 갖다 쓰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비비 썼던 그 내용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고온 스트레스 예비비에서 안 갖다 쓴다면 당연히 예. 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지금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대부분의 축산 분야는 지금 융자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지원 사업에는 지금 자담 부분이 지금 20%부터 50%, 40%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전부 통합적으로 60% 지원, 40% 자담 이렇게 지금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좀 더 지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20% 자부담 올해처럼 이렇게 결정해 주시라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담당하시라. 예,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저는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풍수해 재해보험 그리고 축산농가 폭염대책 관련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제안사항과 질문했던 내용 잘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했던 내용 잘 지켜보셨죠? 예. 그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시기 들었습니다.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일 부장님께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요.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풍수해 보험을 보니까 이 농어민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주택이랄지 상가에 치중했다가 하면은 농어민까지도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식 수산물 보험에 있어서 보험 한도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험 한도 문제는 우리 도가 사실은 어느 도보다도 먼저 이렇게 우리 어가의 부담을 낮췄고 그렇지만은 그 부담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대폭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보는데 이제 대형 선박, 대형 어가들이 워낙 보험료를 좀 많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저한테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대형 지사님 지금 마무리 말씀하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 23초밖에 정해서 저한테 없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보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우리 3년간 우리 전남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1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껏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항상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는 없겠지만 지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삶 우리 이광일 부장님 말씀하신 바를 잘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